안녕하세요.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입니다. 네, 오늘은 월요일날 촬영하러 왔습니다. 8월 21일. 네. 행복한 한 주의 시작입니다. 일단 오늘 월요일날 그래도 다행인 건 2차 전지가 조금 회복이 됐고요. 회복이 됐다기보다 아무튼 일단 오르는 종목들이 많아서 다행이고요. 그리고 여전히 많은 분들이 주말에 하이브 보시고 엄청 좋은 선풀들 달아주셔가지고 진짜 힘이 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늘 고마운 마음 잊지 않고 있고요. 네, 끝까지 함께 많은 것들을 같이 공유하고 같이 공부하고 또 분석하고 또 같이 여러 가지 좋은 것들, 투자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함께 같이 공유하고 싶고요. 유튜브 이거 유튜브 이 앞에 서론이 너무 길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 채널이잖아요. 그냥 좀 귀엽게 봐주세요. 제 채널 아니면 어디 가서 하소연합니까? 다른 데 가서 하소연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 채널이니까 하소연하는 거지. 서론도 쓸데없는 진짜 물론 제가 악플에 너무 상처를 많이 받다 보니까 막말 반말하고 이렇게 예의 없고 그냥 인신공격하고 또 그런 거에 조금 너무 예민하게 굴었던 부분들 인정합니다. 그거 인정하고 최대한 그거 신경 안 쓰려고 저도 노력 중입니다. 조금 이해해 주시고요. 서론 너무 길다고 얘기하신 분들 그렇게 또 얘기하시면 저 엄청 상처받습니다. 그러니까 좀 귀엽게 봐주세요. 너무 그렇게 세상을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렇게 삐딱하게 보시면 절대 주식으로 돈 벌 수 없습니다. 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셔야지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고요. 네. 서론도 되도록이면 저는 그래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 꼭 필요한 얘기 하는 거고요. 여기서 다 저는 제 구독자들이 다 저의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한테 하소연하지 어디 가서 하소연합니까? 그것 좀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팩트 체크 해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하이브의 엠믹스를 사실은 그게 보이그룹인데 걸그룹이라고 얘기해가지고 엠믹스 팬분들 너무 죄송합니다. 그리고 BTS 진짜 아미이신지는 모르겠어요. 그 팬클럽 그 유튜브 구독자 수 그거 수정해 주신 분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틀린 부분 있으면 분명하게 틀리다고 말씀드리고 제가 100%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류에 대해서 그거 숨기거나 틀린 부분에 대해서 감추려고 하는 거 그런 거 전혀 없고요. 그리고 저는 조금 안타깝고 조금 억울한 부분은 제 뷰에 대해서 본인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본인 듣고 싶은 대로 듣고 해석하셔서 제가 마치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냥 최대한 그래서 숫자에 더 집착을 하는 거고요. 객관적인 부분을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제 의견은 그냥 참고사항일 뿐입니다. 모든 판단이나 결정은 이 보시는 구독자분들이 직접 판단하시거나 결정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부분은 어느 누구도 책임을 져주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거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1000억조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매수매도 추천이 아님을 말씀드리고요. 네, 매수매도 추천은 아니고 이 올리는 시기에 예민할 정도의 시의성 담은 내용은 다루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제목 관련돼서도 제목을 너무 진짜 자극적으로 달지 않게 저희가 엄청 노력하고 있고요. 네. 이거조차도 자극적이라고 얘기하시면 진짜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고요. 참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은 뭘 해도 부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참 맞추기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너무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진짜 칭찬도 구독자 여러분 진짜 참신하고 정말 번쩍이는 칭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정말 그냥 인사치레를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심으로 감사드려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많이 도와주셔야지 훈훈한 주식이 폭풍 성장해서 훈훈한 주식을 통해서 진짜 2차전지 사장님들, CEO들, CFO들, 연구개발 팀장님들 이런 분들 모셔서 업계에 돌아가는 생생한 얘기를 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여의도 애널리스트의 의견 뿐만이 아니라 당연히 여의도 애널리스트 의견도
가능하다면 초청해서 듣고 싶고요. 그래서 채널을 키워가지고 많은 실제 현업에 계시는 분들 의견을 듣고 싶어서 채널이 커졌으면 좋겠고요.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 채널이 좀 커져서 그런 실제 산업계에 계신 분들을 모아서 정말 생생한 얘기를 꼭 듣고 싶고요. 그리고 2차전지뿐만이 아니라 다른 업종에 있는 기업들도 폭넓게 다뤄서 정말 주식 투자 관련된 공부에 재미를 붙이는 분들이 더 많아지셨으면 좋겠고 주식 투자 공부하는 과정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2차전지에 너무 매몰되지 않고 다양한 업종들을 그리고 다양한 업종들에 속한 핵심 1등 기업 아니면 2등 기업을 자세히 같이 공유하고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매수 매도 추천이나 투자 판단은 본인이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공부 차원에서 아이디어 공유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2차전지 최근 현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짚어드리려고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2차전지 관련된 업종이 부진하긴 하지만 그래도 코스피나 코스닥 지수를 압도적으로 초과하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고요. 지난 금요일 기준으로 평균 실적 추정이 가능한 48개사 평균이 63% 정도니까 굉장한 수익률이죠. 압도적으로 원자재 단에서 수익률이 가장 좋고요. 268%. 양극재가 2등입니다. 평균 110%. 그 다음에 셀단이 가장 부진하죠. 배터리 셀이 10%. 음극재, 도전재, 첨가재가 평균 23%. 그리고 장비가 생각보다 수익률 좋은데요. 52%입니다. 네. 장비주 1등은 역시나 윤성 FNC, 믹싱 장비를 만드는 윤성 FNC가 최근에 수익률은 부진하지만 1등이고요. 저희가 소개해드린 2등 D&T가 상당히 수익률이 나쁘지 않습니다. 196.7%. 이건 1월달 연초 대비입니다. 그 다음에 배터리 셀단에서는 LG 엔솔이 다시 1등을 차지했고요. 양극재는 전체적으로 수익률 다 좋습니다. 에코프로비엠 234%, 코스모 신소재 191%, 포스코 퓨처엠 118%인데 저는 이 코스모 신소재랑 포스코 퓨처엠의 격차도 줄어들고 에코프로비엠이랑 포스코 퓨처엠의 격차도 줄어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극재, 도전재, 첨가재 단에서는 역시나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나노 신소재가 좀 가장 좋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주전자재료도 사실 매출과 이익이 올해보단 내년, 내년보다는 내후년에 최소 2년 동안은 앞으로 매출과 이익이 거의 80% 넘게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대주전자재료 주가는 부진하지만 분명히 주가는 존경하는 서재영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주가는 기업이 만든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대주전자재료의 그 기업이 워낙 탄탄하고 펀더멘탈이 앞으로 좋아지기 때문에 대주전자재료 주가도 당연히 시간을 거쳐서 충분히 펀더멘탈이 반영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극재 단에서는 에코프로비엠, 포스코 퓨처엠, 코스모 신소재 이 3파전인데 상당히 포스코 퓨처엠 쪽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다는 거고 원자재 단에서는 1등은 에코프로인데 포스코홀딩스가 빠르게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포스코홀딩스에도 추가 에코프로랑 수익률의 격차를 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극재, 도전재, 첨가재 단에는 나노신소재가 압도적으로 1등이긴 한데 대주전자재료랑 나노신소재의 수익률 격차가 저는 시간은 걸리겠지만 분명히 줄어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적, 이제 2분기 실적이 다 나와서 요거 한번 전체 연간 실적 한번 봐드리면 LG 엔솔이 배터리 셀 소재 단에서는 역시나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3년 평균치도 가장 높고요. 이익 평균치도 가장 높습니다. LG 엔솔이 3년 평균치가 이익이 34%, 영업이익이 92%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삼성 SDI는 꾸준하긴 합니다. 그런데 성장률 자체가 낮죠. 20% 성장에 이익 단에서는 25.7%. 그 다음에 원자재 단에서는 포스코 홀딩스가 올해보다는 내년과 내후년에 수산화 리튬 매출에 대한 기대감으로 내년과 내후년에 영업이익에서 거의 한 18% 정도 성장이 나오고요. 매출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내년에 24년에 4.8, 25년에 4.5% 해놨지만 이건 저는 충분히 수산화 리튬 매출 상승 부분이 25년도부터 반영이 되면 10% 최소 10% 이상 매출 증가 예상이 되고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올해 61% 워낙 가파르게 매출이 올라가기 때문에 내년과 내후년에 18%, 38%라고 돼 있지만 에코프로가 얼마나 2차전지 수산화
리튬, 그 다음에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그 다음에 전구체를 얼마나 내재화율이 올라가냐에 따라 이 매출의 추정치는 저는 올라갈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익도 마찬가지고요. 이익은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상당히 내년에는 큰 폭으로 증가폭이 줄어드는데 내후년 25년에는 이익이 41%나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셀단에는 역시나 LG 엔솔이 압도적으로 실적 증가폭이 높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원자재 단에서는 실적 증가폭은 에코프로가 높은데 이 사실 앞으로의 그 기대감은 포스코홀딩스가 더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극재 단을 보시면 요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거가 1등, 2등만 표시해 놓은 겁니다. 이익률 1등은 에코프로비엠이 1등이고요. 2등이 LG화학입니다. 그 다음 23년도 매출 보면 1등은 코스모 신소재가 1등이고요. 증가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포스코 퓨처엠이 2등이네요. 24년도 1등은 코스모 신소재, 2등은 포스코 퓨처엠. 25년도 1등은 코스모 신소재, 2등은 포스코 퓨처엠. 그래서 제가 포스코 퓨처엠을 비싼데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 할증을 받는 이유가 다 숫자로 가장 높은 숫자를 증명하고 있고요. 왜 포스코 퓨처엠에 더 할증을 줘야 되냐? 포스코 퓨처엠은 71만 톤, 100만 톤 가는 그림이고요. 그죠? 40만 톤 후반에서, 그죠? 46, 71, 100만 톤 가는 그림이고, 코스모 신소재는 3만 톤, 10만 톤, 15만 톤 가는 그림이죠. 당연히 46만 톤, 71만 톤, 100만 톤 가는 그림이 훨씬 밸류에이션 당연히 할증을 줘야 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3년 평균 역시 코스모 신소재 1등, 2등 포스코 퓨처엠, 3등 LNF입니다. 네. 사실 LNF가 3년 평균이 더 높을 수 있었는데 올해 워낙 매출 그 2분기 실적을 깎아먹어서 사실 매출 증가폭이 다소 줄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보시면 포스코 퓨처엠이 올해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 증가율이 1등이고요. 2등이 어디죠? 2등이 에코프로 BM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24년 내년 같은 경우는 1등이 1등이 LNF고요. 2등이 코스모 신소재입니다. 그죠? 25년은 1등이 코스모 신소재, 2등이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그죠? 3년 평균 보면 이익은 포스코 퓨처엠의 이익이 1등입니다. 그죠? 3년 평균치가. 그리고 2등이 코스모 신소재, 간발의 차이죠. 그러면 이 빨간색이 가장 많이 겹치는 게 그만큼 순위가 높다는 거잖아요. 포스코 퓨처엠이 23년 매출, 24년 매출, 25년 매출, 그 다음에 23년 이익, 25년 이익. 5개가 겹치죠. 그죠? 하나, 둘, 셋, 넷, 5개. 그죠? 에코프로비엠이 2개가 겹치고요. 코스모 신소재가 23년 매출, 24년 매출, 25년 매출, 그 다음에 24년 이익, 25년 이익 5개가 겹치죠.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이 코스모 신소재가 숫자상으로는 계속 좋아 보일 수밖에 없다. 네, 5대 천왕 평균을 보시면 올해 53%고요. 내년에 41%고 25년에 54%예요. 그러니까 평균 50%가 나오는 거죠. 이게 평균 매출 증가율이 급격하게 20% 밑으로 떨어지면 그게 이제 그때는 그 양극재 업체를 팔 시기가 되겠죠. 23년에 18% 이익 증가율 말씀드린 거 평균치, 24년에 108%, 그 다음에 25년에 68%, 그래서 3년 평균 65%까지 나오고요. 그러면 이제 양극재 숫자로만 봤을 때는 어디가 가장 매력적이냐? 매출 증가율, 이익 증가율로 봤을 때 역시 여전히 저는 포스코 퓨처엠이 가장 매력적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힘들어는 하시지만 LG화학도 사실 매출과 이익의 사이즈 대비해서는 매출 증가율이나 이익 증가율이 절대 낮은 편이 아니다.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하고 LG화학이 사실 저는 가장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참고만 하시고요. LG화학 주가가 안 올라간다고 LG화학이 매력적이지 않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주가는 부진해도 LG화학 자체는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장비회사 보시면 여기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익률은 P&T가 1등이고요. 윤성 FNC가 2등입니다. 이익률로. 3등이 코인테크. 올해 매출 증가율 1등은요. DENT고요. 2등은 A-프로. 3등이 코인테크. 그 다음에 내년 매출 증가 1등은 하나기술이 1등이고요. DENT가 2등입니다. 그죠? 3등 P&T.
25년 매출 증가율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실적 추정 나와 있는 걸로는 하나기술 1등이고요. 올해 이익 증가율 1등은 코인테크가 1등이고요. 코인테크가 상당히 겹치는 부분이 많네요. 그죠? 그 다음에 2등은 CIS, 3등은 TSI. 그죠? 내년에 이익 증가율 1등은 역시 D&T고요. 그 다음에 2등이 하나기술, 3등이 TSI. 25년은 하나기술이 이익 증가율 1등이고요. TSI가 2등인데 지금 D&T도 한 50% 정도 이익 증가율을 예상하고 있어서 평균치로 계산하면 많이 겹치는 게 어디 있죠? 하나기술 많이 겹치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디가 많이 겹치죠? D&T. P&T는 매출과 이익 증가율은 50% 나오는데 지금 25년 실적 추정치가 급격하게 지금 꺾이죠. 25년이 0.1%, 25년이 2.7%. 그래서 24년에 피크 찍고 24년까지 피크를 찍고 25년에 조금 떨어질 것 같아서 평균치 값은 낮아졌는데 여전히 P&T가 수주 잔고로 치면 가장 많고 그 공정 장비 중에서 전국 공정이 가장 어렵기 때문에 P&T는 밸류에이션도 너무 싸고 프리미엄 줘야 되는데 지금 프리미엄 전혀 못 받고 있다. 그래서 P&T는 수치상으로는 하나기술이나 D&T나 코인테크보다는 낮은데 그래도 여전히 P&T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수치상으로도 엄청 잘 나오는데 그죠? 수치상으로도 뭐 162%, 59%, 그 다음에 3년 평균이 110%, 그 다음에 이익 증가율이 158% 이렇게 나오고 특히나 D&T 올해 흑자 전환하는데 그래서 D&T를 숫자가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니까 D&T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숫자가 매출, 이익 모두 좋은 게 지금 하나기술이 좋죠. 그죠? 예. 그래서 사실 P&T, 하나기술, D&T, 그 다음에 믹싱 장비 쪽에 윤성 F&C. 윤성 F&C는 지금 실적 추정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어렵다. 사실 윤성 F&C 레포트가 하나 있긴 한데 이 레포트 하나 가지고 실적 추정치 하기엔 조금 너무 불확실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살펴봐야 될 거는 재무거든요. 재무구조. 회사가 자체적으로 돈이 많으면 외부에서 그렇게 돈을 꿀 필요가 없죠. 그래서 재무구조가 탄탄해야 되는데 회사가 번 돈, 영업으로 번 돈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잘 흘러가고 있는지, 부채 비율은 낮은지, 아니면 회사가 현금성 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지, 그리고 1년 안에 자산화할 수 있는 게 많은지 그런 거를 전반적으로 한번 볼 건데요. 포스코홀딩스는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이는 현금 흐름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요. 6조 7천억에서 7조 9천억, 8조 7천억까지 늘어나고 굉장히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좋죠. 현금성 자산도 이건 가장 보수적인 레포트에서 가져온 건데 5조대의 현금 흐름을 유지를 하고 있다. 굉장히 좋죠. 부채 비율 기준을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보통 100%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렇게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회사는 조금 더 러프하게 잡아서 150에서 200% 잡는다고 크게 막 재무구조가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참고만 하시는데 저는 150에서 최대 부채 비율은 구조적 성장주기 때문에 200%까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채 비율이 낮다. 100%도 다 안 되는 수준이고요. 순차입금 비율도 100%를 보통 기준으로 잡습니다. 100% 기준으로 잡는데 지금 20%대니까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유동비율 궁금하실 텐데 유동비율은 어려운 건 아니고요. 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눈 겁니다. 유동자산 말이 어려운데요.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유동자산이고요. 1년 안에 현금으로 갚아야 되는 부채가 유동부채입니다. 당연히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많은 게 좋겠죠. 그러니까 유동자산이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이 분자, 유동부채가 분모니까 분자는 크고 분모가 작을수록 유동부채 1년 안에 갚아야 될 자산은 적고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은 많을수록 당연히 유동부채가 커지겠죠. 그래서 상당히 포스코홀딩스는 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눈 유동비율이 200%대를 유지하면서 굉장히 좋다. 그러니까 현금 흐름이 안정적이다. 유동자산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1년 안에 갚아야 될 자산보다 훨씬 많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포스코 퓨처엠도 포스코홀딩스만큼은 아니지만 재무구조 나쁘지 않아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1,700억대, 4,200억대, 6,300억대 이렇게 늘어나고요. 요것도 레포트에서 가장 보수적으로 가져왔습니다. 지금
현금성 자산이 940억, 700억으로 줄어든다고 보고 있지만 또 다른 레포트 보면 뭐 1000억대 이상, 뭐 2000억대, 3000억대 현금이 오히려 들어온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현금성 자산이 플러스로 계속 유지되는지 그리고 플러스로 증가하는지 그 여부가 좀 중요한 것 같고요. 부채 비율 역시도 아까 150에서 최대는 200%까지 보는데 지금 사실은 늘어나는 게 좀 리스크 요인이긴 한데 177%면 엄청나게 부채 비율이 높은 수준은 아니다. 왜냐하면 순차입금 비율이 계속 100% 미만으로 엄청 낮고요. 유동 비율 또한 100% 넘는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그 포스코 퓨처엠이 포스코 홀딩스만큼 재무 구조가 엄청 탄탄하진 않지만 나쁘지 않은 수준이다. 버틸 수 있는 수준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올해는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긴 한데 내년에 거의 1조 가까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요. 거기서 투자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한 5천억대 정도 수준은 유지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성 자산이 올해 5천억대에서 내년에 2배 넘는 1조 가까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 현금성 자산이 현금성 자산이 내후년에 다소 줄어들지만 그래도 5천억 정도 수준, 현금성 자산 5천억 정도 수준은 계속 유지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부채 비율 올해가 가장 높은데 111%까지 상당히 좀 안정적인 수준으로 떨어질 거로 보고 있고요. 순차입금 비율도 역시 100% 미만입니다. 네, 그리고 유동 비율 같은 경우도 지금 108%, 155%, 163% 그래서 유동 비율도 100% 넘는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순차입금 비율도 100% 미만이다. 그래서 부채 비율이 높다고 다소 무조건 위험한 게 아니라 순차입금 비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 에코프로도 재무구조상 탄탄하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코프로 BM 보시면 에코프로 BM도 꾸준히 회사가 벌어들이는 영업활동으로 현금 흐름이 계속 좋아지고 있죠.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6천억대까지 나오고요. 현금성 자산 또한 3,500억에서 4,500억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현금성 자산이 2025년에 줄어들긴 하지만 3,500억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부채 비율 또한 다소 높은 수준입니다. 비슷하죠, 지금 포스코 퓨처엠 부채 비율이 119, 159, 177%인데 반해서 에코 프로비엠은 172, 171, 163. 오히려 포스코 퓨처엠이랑 다르게 부채 비율이 낮아지고 있죠. 그래서 상당히 재무 구조가 좋아지고 있는 거고요. 순차입금 비율도 여전히 100% 미만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할 만한 요인은 아니다. 부채 비율이 다소 높긴 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유동 비율은 아까 말씀드린 유동 자산을 유동 부채로 나눈 건데 100을 기준으로 하고요. 100보다 크다는 얘기는 당연히 유동 자산이 많다는 건데 당연히 에코프로 BM도 유동 자산이 많다. 그래서 유동 비율이 100%가 넘고 있다.